청약제도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보도자료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무주택자,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라는 주제인데요. 내용은 짧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1인 가구도 이제 청약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뭐 고소득자도 청약의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가 이 청약에서 소외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이 청약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청약제도가 바뀌었다는 건 뭐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보도자료에 보면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1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가구는 이 청약 시장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1인 가구도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나는 결혼은 안 했지만 살면서 집을 사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나도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 받고 싶어요. 근데 안 돼. 왜? 너는 혼인을 안 했잖아. 지금 결혼한 사람들도 집이 없는데 어떻게 1인 가구한테 집을 주냐? 라는 논리가 있었죠. 근데 이 1인 가구들도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이 한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많죠. 아니, 나도 집 사고 싶다. 집을 사야 또 결혼을 하지. 라는 논리가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포함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 제한도 있었어요. 대기업 다니는 맞벌이들은 청약? 이건 뭐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득 제한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풀어주겠다는 거고, 자녀가 없는 집 있죠. 결혼은 했는데 자녀가 없어. 그래도 청약이 사실상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혼인은 했지만 애가 없다고 해서 넣어봐야 다 광탈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만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그래? 그럼 너네들도 참여를 시켜줄게.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자, 신혼특공, 생애 최초 특공 있죠? 이 특공의 물량의 30%를 따로 뗍니다. 따로 떼서 여기는 추첨제, 소위 말하는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냥 제비뽑기 하는 거죠. 뭐 가점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자 30%는 그냥 랜덤이야. 그러니까 한번 편하게 지원을 하라 이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특공이라는 물량이 있어요. 특공 특별 공급 물량. 이 물량분의 70%는 기존대로 갑니다. 혼인해야 되고 소득이 너무 높으면 안 되고 자녀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첨이 되는데 그건 너무 심하다. 아예 이 판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30%는 떼가지고 야 여기는 그냥 아무나 올 수 있어. 그냥 추첨으로 갑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의 물량은 1인 가구도 되고요. 그리고 자녀가 없어도 되고 고소득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청약에서 완전히 소외되니까 이분들도 어쨌든 30%는 배정을 해주니까 이제 좀 괜찮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심플하게 무주택자면 다 된다라고 보셔도 뭐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신청자들은 이제 반발이 예상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나한테 올 3개의 빵이 갑자기 쟤네들한테 가는 거야. 비대상자들한테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특별공급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는 애도 둘이고 지금 결혼한 지 6년도 넘었고 집도 막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무주택자예요. 우리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쟤네한테 3개를 떼줘? 라고 하면서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 동생 네가 좀 오해하는 거야. 에? 무슨 소리예요? 나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아니야. 야 이거는 따로 떼는 게 아니고 패자부활전이야. 에? 패자부활전? 30% 있죠? 이거를 별도로 떼는 게 아니고 자, 이 70%에 참가하는 기존 그 대상자들 있죠? 기존 대상자들이 70%를 놓고 먼저 돌립니다. 한번 판을 돌려. 그러면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을 그냥 탈락시키는 게 아니고 이 30%에 다시 참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100%의 물량에 다 청약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요 30%는 추가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화가 날 수는 있죠. 왜냐면 기존의 내 물량을 온전히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니까 화가 날 수는 있지만 너 한번 1차로 한번 하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괜찮지 않겠어?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아예 이 판에 끼지도 못했던 분들, 나는 1인 가구고 미혼이고요. 전 소득이 높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한테 30%나 준다면 이거 괜찮잖아. 이제 청약해볼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확 든단 말이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의 탈락자들이 다시 참전을 하기 때문에 이 판이 30%가 다 이 비대상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기존 신청자들도 인원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나 같은 다른 사람들이 다 몰려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인 가구, 고소득, 무자녀 이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수도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몰려와서 30%의 청약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겠죠. 기존에 떨어진 사람들, 새로 오는 사람들이 한데 뭉쳐가지고 이 인원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래서 경쟁률이 최고치를 찍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뭐 정책을 비판만 하지 말라. 아니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니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시면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왜냐? 기존에는 확률이 0%였거든요. 아예 안 됐어요. 1인 가구, 뭐 무자녀, 뭐 미혼 안 됐다 이거죠. 근데 확률이 이제 생긴 거죠. 0에서 1이 되면 좋은 거죠. 좋은 건 맞죠. 그렇지만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공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니, 금수저들.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많은데 무주택자인 중소기업 다니는 부부. 이런 분들. 부모가 막 몇 억씩 증여도 해줄 수 있고 몇 억씩 대출도 해줄 수 있는 부모를 둔 금수저 저소득층 자녀들은 다 이거 청약 다 받아간다 라는 이 논리가 있었단 말이죠. 이거를 정부도 걱정했겠죠. 그래서 추가 요건을 달아놨습니다. 자, 월 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이제 상위 소득자들이에요. 이 분들은 자산 기준을 적용하겠다. 자, 너네들은 무주택자여도 너무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금수저를 제한한다. 이게 지금 보도자료에 적혀 있는 겁니다. 금수저 특공이라고.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대요. 그럼 어떻게 제한하느냐? 부동산 가액이,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이제 시가 표준액인데 뭐 그냥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이나 뭐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3억 3천만 원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 탈락입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무주택자여도 제외시키겠다. 그리고 1인 가구 있죠. 1인 가구는 60제곱 이하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평수는 또 안 돼. 야, 너는 혼자 살면서 뭔 평수를 뭐 30평대 가려고 그래. 너는 작은 것만 해. 라고 하면서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자, 전세보증금은 또 제외시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뭐 부자 아빠를 둔 영식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식이는 지금 전세 10억짜리 살고 있단 말이지. 그래도 괜찮은 거야. 야, 영식아, 너 전세에 살고 있지? 네. 야, 너는 다행이다. 너는 해도 되겠다. 그리고 너는 고소득자지, 1인 가구지, 무주택자지, 미혼이지, 자녀 없지. 네. 그래? 그럼 너는 야, 원래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할 수 있겠다.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를 어쨌든 배정을 해주는 건 맞으니까 아예 이제 신청도 못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청약 물량이 많으면 어쨌든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청약을 정말 다 넣을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죠. 공공분양은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공분양을 하는 것들은 지금 1인 가구, 미혼, 무자녀, 고소득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만 해당되는데 민간 분양 중에서도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공급에서 일부를 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량이 얼마가 되는 걸까 궁금하시죠? 자, 아까 공공분양은 적용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주택에서 공공분양이 있고 민간에서 분양하는 게 있는데 민영주택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작년에 정책을 발표하면서 원래는 민간에는 특별공급 같은 게 없었는데 특별공급을 반영을 시켰어요. 여기 보면은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까지가 공공이죠.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게 양이 얼마 안 되죠. 자, 그래서 민간 분양이고 민간 택지라면은 총 27%의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이 있는데 거기에서 30%니까 실제로는 8% 정도가 대상인 거야. 그러면 이 8%를 두고 수백 대 1의 추첨제가 되겠죠. 이제 온갖 무주택자분들이 다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일종의 그냥 축제야.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무료 축제 같은 개념인 거야. 그러면 뭐 다들 올 거 아닙니까? 왜냐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수백 대 1의 추첨제와 이 8%의 물량, 이 교집합에서
당첨이 가능할 것이냐,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인 가구인 경우 막 이 60제곱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또 뭐 85제곱 하고 싶은데 그런 거 좀 안 될 것 같고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그럼 또 작은 거 가야 되고 그러면 막 또 경쟁률은 막 더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진짜 이 청약 경쟁률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뭐 기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현 정부의 주택 청약 제도는 지금 도대체 뭐냐,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이걸 누구도 모른다. 아마 장관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 배제시키지 않으려고 다 참여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라는 이제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현 정부가 이제 4년 좀 넘었죠. 4년 동안 청약제도를 11번을 바꿨다고 합니다. 주택법 개정을 한 것만 보면 15회를 바꿨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고, 솔직히 일반인들이. 그리고 이게 지금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넣어야 되는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내가 뭔가 청약에 당첨이 돼도 내가 뭐 위반 조건이 있는지 아닌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모두를 챙기려다가 모두 다 불만이 있는 상황이 지금 청약제도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이렇게 11번이나 뜯어 고쳤을까요? 그 근본 원인이 있겠죠.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아니, 물건이 많으면, 생각해보세요. 물건이 많으면 그냥 줄 서서 가져가세요 하면 사람들이 그냥 다 받아갑니다. 아니, 어차피 나한테 물건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좀 기다릴 수도 있죠, 사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아니, 뭐 나눠 먹을 게 많으면 아예 먼저 가세요. 아니, 바쁘신데 뭐 먼저 가서 줄 서세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은행에 창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줄을 막 200명이 섰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누가 새치기 하는 것 같아? 그럼 난 참을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물건이 부족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부도 답답할 거 아닙니까? 아니, 물건이 지금 있어요. 이거를 누군가 줘야 돼. 줄 서 있는 애들이 막 저기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들 달라고 그래. 나 주라고. 옛날에 그 코로나 때 마스크처럼 막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공장에서 찍어달라고 하는데 공장에서 물건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있는 거를 뭔가 합리적으로 줘야 되겠는데 다들 불만이고 막 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야, 조금 야, 중간에 한 번씩 좀 나와봐 하면 앞에 사람들 막 불만 생겨서 막 소리 지르고, 아, 그래, 그럼 미안해. 그럼 너네도 조금 챙겨줄게 하면 또 뒤에 있는 애들이 또 뭐라고 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봐도 이게 답이 잘 안 나와요, 진짜. 그래서 공무원들도 정말 답답하겠죠. 이 답답함이 어디서 느껴지냐면 한번 보세요. 이 보도 자료입니다. 근본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선이 실제로 2030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라고 셀프 질문을 한 거예요. 보도자료에서. 야, 너가 생각하기엔 이게 도움이 된다고 보여? 라는 질문을 정부가 스스로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뭐라고 했냐. 기존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그래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아니, 충분한 청약 기회 제공하겠다. 좋은 얘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지 당첨 기회를 준다고는 안 했잖아요. 이게 저는 여기서 이 공무원들, 실무 공무원들의 그 고뇌가 느껴집니다. 보세요. 충분한 청약 기회? 줄 수 있죠. 줄 서는 거야. 줄 세우면 돼. 줄 500명 세워놓고 라면 10그릇 팔면 그게 충분한 기회를 준 거야? 줄만 쓸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뭐 하냐고요. 나에게 음식을 달라. 미안. 줄은 쓸 수 있어. 자,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라는 셀프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약 9%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 근데 패자부활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는 추첨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냥 패자부활전을 넣으면 현실적인 실질 당첨률은 뭐 거의 1, 2%대까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뭐 진짜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쌀 한 톨도 나눠 먹잖아요. 뭔가 그 나눠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한국인은 좋아합니다. 미덕이 있고. 내가 배고파도 같이 먹자.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지금 이 있는 쌀 한 톨을 막 쪼개려고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쌀 자체를 늘려야 된다. 쌀 좀 많이 심어 모내기도 하고 해서 추수를 빨리 합시다라는 게 국민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열심히 공급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형, 잠깐만 멈춰봐. 형 지금 쌀 농사한다고 그랬지? 근데 왜 양파 심고 있어? 이게 국민들의 얘기예요. 형이 깜짝 놀래.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지금 양파를 심는다고 그래. 나 쌀 심는다니까? 아니야, 형 지금 손에 양파 들고 있잖아. 이게 양파네? 이런 거죠. 이런 기사가 있어요. 5만 가구 약속도 못 지키는데 2025년까지
20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걸 어떻게 믿냐. 자,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 물량 확보가 가능하고 22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 효과가 더욱 체감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부총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총리가 이런 얘기도 해서 자, 이제는 연말이면 체감되고 25년 되면은 205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그럼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폭탄급 물량 공세를 예고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불과 1년 새에 서울 입주 물량의 전망치를 30%를 축소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는 21년은 5만 가구 정도가 입주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근데 지금 올해 됐죠? 올해가 됐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9월이 넘어가니까 사실 연말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주 물량이 뻔하겠죠? 봤더니 3만 6천 가구밖에 안 되는 거야. 작년에는 5만 가구가 입주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1년도 안 지나서 몇 개월 만에 야, 해보니까 3만 6천 가구밖에 안 들어온다. 아니 그러면 4년 뒤에 20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이게 되겠냐라는 지금 시장의 의심이 있는 거죠. 아니 1년 사이에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4년 뒤를 맞춰. 그래서 지금 정책 방향을 진짜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이게 더 큰 혼란이 오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공급 타이밍 더 놓치고 그리고 이 공급이 정말 절벽으로 갑니다. 근데 이 방향 자체를 지금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우리 형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쉽지만 반대로 가장 어려운 정책을 결심하는 게 있어요. 너무 쉬운 건데 제일 어려워요. 뭐냐면 형이 한 것들을 하나하나 전면 재검토를 하면 돼요. 사실상 한 것들을 하나씩 없애기만 해도 훨씬 여건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진 않겠죠. 정치공학적으로. 그러면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가장 무난한 걸 좀 뽑아보자.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은 거.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재건축, 재개발을 전면 규제 철폐하겠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의지도 보여줘야 돼. 실제로 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집값 상승이 상당히 더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주는구나. 이제 공급이 되는구나라는 시그널을 확실하게만 보여줘도 지금 매수하려는 수요가 확실하게 줄어들 겁니다. 지금은 다들 청약에 가 있고 뭐 물건 나오면은 대출을 안 해주고 막 막아놔서 내가 못 사는 거지 이 여건만 되면 다들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공급이 없을 것 같아서예요.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우리 영식이 지금 커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새 아파트에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면 규제 철폐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공급은 안 돼요. 어차피 이거 한다고 해서 공급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급이 된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기만 해도 멈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급할 게 없어지거든. 지금 이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공급 절벽이 더 길어질 거예요. 4, 5년 정도 갈 겁니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할 때까지는 딱히 중간에 뭐가 없어요. 이 4, 5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가 진짜 걱정된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건 사진 때문에 가져왔어요. 거의 지금 그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 무주택자들의 그 마음이 아닌가. 여기에 아웃포커싱 걸린 게 감정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